자, 248페이지. 혹 한 무리의 병정을 보아 금을 상하면 거짓 학문에 불과하고. 자, 이것은 그 사계 이제 그 간목이 경금을 도외시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병정이 집단적으로 금 간사를 상하게 되면 가도사문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어. 가도사문이라는 것은 뭐 그 학문이 좀 잘못된 거야. 그리고 또 비록 그 학문이 있어도 출세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이제 가도사문이라고 하는데, 병이나 정화로 경금을 단련하면 기명이 되는데, 병정화가 지나쳐서 그 금을 지나치게 그 금을 녹여버리면 뭐 그릇이 되지 못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임계가 있어 병정을 파료해도 기회인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이때는 그 뒤에 문장은 병정이 많지 않은 경우에 속해. 그래서 이때 임계 인성이 또 병정을 극파해 가지고 금사를 우리가 잘 단련하지 못하게 돼도 기회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임계가 화를 제하지 못하고 지지에 화국을 지으면 비고 썩은 나무이니 경금이 있다 해도 힘이 되지 못하고 필시 고빈하게 되며 화천한 부류도 남녀가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임계수가 그 없고 또 지지에 화국을 이루면 간목이 말라서 썩은 거야. 이런데 뭐 경금이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외롭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된다는 거고, 말라 썩은 것은 일주인 이제 간목을 얘기하는 건데, 수월은 화고에 속하기 때문에 일주가 말라 썩는 계절이니까 지지에 수기가 있어야만 반드시 쓸모 있는 그런 목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도 인이호경 할 때 경금과 또 개수가 없으면 결정적으로 불가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지? 그럼 상기해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숫자를 한번 읽어볼게. 팔자술의 약한 관을 강한 상관으로 경관하게 되면 사기가 있다고 했다. 특히 추목의 금을 이미 심하게 제복당하는 것을 반길 리 없고, 또 임계수로 병정을 파료하면 기회인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실은 그 학문이 참되고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상관편이 되었을 경우인데, 요 원문에서는 임계수가 있어 병정을 파료해도 여기 원문에서는 그 병정이 많지 않은 경우, 병정이 거의 없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병정이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유력하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상관편으로 학문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수럴 간목의 지지 화국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간목이 말라서 이제 그 썩은 거니까 뭐 경금이 있어도 소용이 없을 뿐더러 또 금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기는 요원하게 되는 거지. 이때도 임계수를 용해서 격국을 이룬다면은 기격을 이룰 수 있는 거니까, 수롤의 간목은 지지의 수가 있어야만 쓸모 있는 목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혹 가상관을 이루고 득지에서 생하면 갑을추 생귀원무, 이렇게 이제 중요한 말인데, 갑을추 생귀원무라는 것은, 원무라는 것은 수를 말하거든. 그래서 이제 현무, 북현무 이와 같은 말인데, 이 경우에는 식상이 많을 경우에는, 또 식상이 투해서 가상관격을 이루었을 때는, 가상관일 때는 수로서 상관패인하면은 당연히 기격이 되지. 그래서 이때는 수를 이용해서 상관을 제하는 것으로 금을 아내로 수를 자녀로 삼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화의 상관과 무토 재성이 많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250페이지 보면은 혹 정무를 갖추고 수를 보지 않으면 상관생제격이 되어서 또한 부귀를 원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격국은 화를 아내로 토를 자식으로 삼는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정화 상관과 무토 재성이 많고 전반적으로 수가 보이지 않으면 상관생제가 이제 되는데 이것도 부기명이 된다. 그래서 이 격은 화가 처가 되고 토가 자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원칙에 맞게끔 상관폐인 같이 이렇게 정화가 투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상관생제면은 수기를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기를 논할 수 있느냐. 이때는 이제 지지에서 화국을 짜거나 또 화가 많으면은 병정화가 투해서 쓰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당연히 지지에 수를 가지고 있어야 완전히 말라서 썩는 것을 우리가 면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그냥 상관이 생제해서 그 상관생제를 짜면은 수를 간목은 화토를 다 병용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원령에서 상관과 재가 전부 다 원령 체형이 동궁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굉장히 상관생제로 격국을 짜서 불을 논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정무가 양투하고 수를 보지 않으면 상관생제가 되어 불격을 이룬다. 이때는 술궁에 정무가 모두 있으므로 이렇게 동궁에서 비롯되면 유정과 유력을 겸한성으로 상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 무릇 251페이지. 무릇 간목이 많고 경금이 투하면 대기하다. 또 경이 암장되면 소기하다. 만약 사주에 경금이 많고 화를 얻으면 뛰어나지. 상관가설로 부기하다. 그 다음에 경신년, 병술월, 갑신일, 임신일생은 공명한달하였는 바 문학이 뛰어났다. 이것은 식신으로 제사라는 명이지. 그 다음에 연월에 경병이 없고 화가 투하지 않았다면 비록 학문을 좋아해도 명성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연월에 경칠살과 병식신이 없거나 천간에 화생이 없으면 이 구조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한 건 두 가지 경우를 말한 건데, 무엇이 없거나 또 천간에 화생이 없으면 비록 학문을 좋아해도 과거에 합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술월 간목에 간목이 많으면 응당 경금을 이용해서 제왕생사라면 뒷격이 되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경금살이 많으면 병정화의 식상으로 제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명예로 든 경신생은 252페이지 살룡식제 봉인의 성중유패로 보기 쉬운데, 그러나 병화가 경금을 재해서 제격 투인으로 성격된 팔자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야. 오행의 생극이야 입법으로 격국의 성패를 판단한 다음에 조의 식경을 살펴서 기천과 격의 우주를 구분한다. 그래서 팔자의 기는 연관 경금의 원령을 경금으로, 귀는 연관 경금에 달려 있다. 원령을 얻어서 공명한달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살룡식제 자체가 일단은 술월 간목이 살룡식제 하면은 이 명식은 굉장히 일단은 굉장히 귀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살룡식제가 식신을 다시 이제 봉인해가지고 식신이 효신을 봐서 격국이 패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기 쉬운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조금씩 이제 그 자평진전의 격국 성패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병화가 경금을 제해서 제격 투인으로 성격된 팔자다 이렇게 봐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사계절에 난 그 간목은 제격 투인의 구조를 갖추면 일단은 안정돼요. 그 다음에 제격 투인에서
앞에서 진신들끼리 용신들끼리 서로 살롱식재를 짜거나 상관가설을 짜면은 훨씬 뛰어난 격국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일단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9월 간목 단용 정계라고 했는데 이제 오로지 이제 애초에 그러니까 9월 술월 간목이 애초에 정계를 용하니 무가 투하면 필시 귀해진다. 자, 자, 여기 보면은 정은 설기하고 개수는 간목을 배양하는데 무토는 개를 합해서 정화를 호위하고 이렇게 돼서 상관생재가 되기 때문에 더 좋아진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도 되고, 또 한번 여기 명식을 한번 보자. 가령 무술년 임술월 갑자일 갑신시생이면 지지에 수국을 이루고 천간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정이 기원무의 설에 일치한다. 이건 뭐 갑을추생이 그 기원무라고 했으니까 원무를 보면 갑을추생이 원무를 보면은 기원무의 설에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삼추의 기는 정경으로 조율하는 게 일단 원칙이지, 그지? 근데 이중 술월 간목은 격국의 외형으로는 정계 상간 폐인이 일단은 그 다음에 또 정무의 상관 생재 또 무게의 제격 투인이 기격의 모델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임계수를 용해서 성격이 되면은 팔자가 삼추 간목이 갑을추생 기원무의 설에 이렇게 딱 부합되기 때문에 갑을추생 기원무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으면은 이때 마찬가지로 제격 투인으로 성격된 명. 그러니까 술월 간목이 제격 투인으로 성격되면 그것이 기원무다. 그러니까 수로서 우리가 귀를 짰다라고 보면은 별로 이렇게 어긋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보면 배합을 얻어 중화를 이루니 일방을 이루고 가계가 풍족하였다. 다만 정경이 투하여 출간하지 않아 높은 지위에는 오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53페이지 그 숙달을 읽으면 술월 간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딱 정리할 수 있어. 한번 보자. 자, 삼추 간목의 기는 상관가살 정경으로 조율하는 게 일단 원칙이다. 그런데 술월 간목은 격국의 외형으로는 정계 상간 폐인, 그 다음에 이제 가상간을 짜고 이때 폐인을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정무의 상관 생재, 또 무계의 제격 투인이 기격 모델이 된단 말이야. 이때 임계수를 이용해서 성격되면 갑을추생 기원무설에 부합되는 합당한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밑에 명식 한번 무술, 임술, 갑자, 무진 이것도 제격 투인으로 성격된 명이다. 그래서 술월 간목이 제격 투인으로 성격되면 일단 우리가 갑을추생 기원무설에 거의 부합되는 것으로 일단 보면 되고, 다만 이때 정과 경이 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장간에서도 정은 있지만 경은 없으니까 일단의 귀는 좀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무술생이 이제 그 기원무설에 들어가 가지고 기원무 원무의 설에는 해당되니까 중화를 얻어서 일단 뭐 합격자 명단에는 들었고 또 넉넉하게는 산다 했지만은 공직에는 들어가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경이 없으니까 뭐 이를테면 요즘 같은 경우로 따지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사법고시에 합격했지만 검사나 판사로 임용되지는 않고 변호사 정도 했다? 뭐 이렇게 일단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의 기라는 것이 경과 정에 달렸다니까. 그러니까 그 정경이 일단은 부족하니까 이 경우에 기원무에 들어서 뭐 기격의 모델은 됐지만 이렇게 관직하고는 인연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자, 한번 그
갑목일주에서 이제 갑을 비견이 있다. 그리고 또 운에서 비겁을 만났다. 이러면은 형제가 재물을 뺏는 그런 소송이 있고 또 철을 형하고 자식이 상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갑을일이 임묘월에 태어나고 이것을 극제하거나 설계하는 것이 없으면 이것도 승도지류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가을에 태어나고 비겁이 많고 비겁운을 만나면 형제와 다투고 비겁이 왕한 임묘월에 태어나고 극설이 없으면 고독하고 외로운 중이나 도사가 됨으로 좋지 않게는 마찬가지야. 그래서 비겁이 많을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점이 이제 이런 거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형이라는 것은 교통을 당한다는 것인데 처가 아프거나 다치는 것을 다치는 걸 형이 의미하고 또 우리가 이럴 때 손재하고 재물을 또 손실당하기도 하고 또 손은 줄어드는 걸 의미해 가지고 중간에 자식이나 죽거나 실종되는 것을 우리가 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비겁이 겹치면은 반드시 경금을 우리가 이제 경금을 써가지고 격을 완성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갑을 비견이 있는 그런 그 비겁이 중첩된 그런 명식에서 우리가 경금을 써야 되는 거 이제 수월에서는 이제 한번 이렇게 강조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추금에서 신유월과 다르게 수월 갑목은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하고 개로서 가상관을 이룬 다음에 상관 폐인 이런 경우에 격국이 뛰어나고 또 개수가 없고 상관 생재가 돼도 무토로 해도 괜찮고 또 무토가 튀어나와서 제격을 짜고 그 다음에 인수를 보면 기원무설에는 들고 그러나 경정이 상대적으로 경정으로 격을 이루지 못하면은 공직에 들지는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